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4번 치매의 말기 증상을 보이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말기가 되면 이제 뇌가 완전히 위축이 되어서 동작을 아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침대에 누워 계세요. 와상이 되는 거죠. 장기 요양 등급으로 치면 1등급 대상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설에서 지내시게 되죠. 그러면 말기가 되면 이제 머릿속에 단어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르신 오늘 날씨가 좋죠? 그러면 날씨가 좋죠? 이렇게 상대방이 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는 앵무새 말 또는 말을 하지 않는 무언증이 생겨요. 3번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15번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대상자가 기억력 장애 증상을 보일 때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정답은 4번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라서 요즘에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여봐, 요즘에 내가 기억력이 깜빡거려서 겁이 나네. 그러면 저와 함께 땡땡이를 가보실까요? 그럴 때 정답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16번 다음 중 치매의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격렬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한다. 격렬한 운동은 노인에게 부담스럽죠.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그렇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건데 그냥 책을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고요. 더 좋은 것은 줄을 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친다는 것은 협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연필을 잡고 선을 따라서 긋는 것은 고도의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항산화, 산화라는 것은 노화예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음식을 먹는다. 우리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다 황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자, 고혈압은 혈액의 압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혈액의 압력이 140에 90을 말하고요. 당뇨병은 자기 멋대로 혈당이 올라가고 자기 멋대로 혈당이 떨어지고 그래서 온몸에 포도당이 잘 스며들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 당뇨병이죠. 그 다음에 신장병은 형님인 간이 준 해독된 물질을 밖으로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과의 역할을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하죠. 그러면 이 찌찌를 소변으로 빨리빨리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독소가 혈관에 쌓여서 혈압은 올라가고 간은 공격을 당하게 돼요. 이 세 가지 병의 공통점은 혈관을 손상시킨다. 그러면 혈관을 손상시키면 결국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는 급사고요. 두 번째는 중풍이고요. 세 번째는 치매죠. 그래서 혈관을 망가지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신장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보다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17번 다음 중 기억력 장애 증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3번이에요. 가치 있는 물건을 잘 간수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정상이죠. 기억력 장애가 오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면 길을 잃고 헤매고요. 시공간 파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저하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요즘에 어머니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죠. 책이나 신문의 구절을 읽고 기억하는 것이 거의 없다. 새로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옛날 20년, 30년, 40년 전 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것은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저장된 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예전의 것이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하지만 우리는 전문 요양보호사니까 거뜬히 기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18번 다음 중 뇌졸중 시 뇌압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뇌압이라는 것은 뇌척수액의 압력이에요. 하느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물의 영장이죠. 가장 뇌가 커요. 이 큰 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다가 자빠지면 어떡하지? 자빠질 때마다 뇌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뇌라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이라는 뼈 안에 두부라는 뇌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부었죠.
뇌척수액이에요. 그래서 부딪히면 찰랑찰랑 움직이다 제자리, 찰랑찰랑 움직이다 제자리. 그래서 정작 중요한 뇌는 웬만해서는 크게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뇌척수액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이 잔잔히 압력이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끔 압력이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압력이 올라가면 공통점은 아프다. 그래서 뇌에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두통. 우리가 편두통이 와도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편두통이 올 때 뇌압이 올라가고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심하면 구토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서 뇌가 졸도가 할 때 그 당시에 두통과 구토와 현기증이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그 안에 치매를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치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연하곤란이란 연하는 삼키는 건데 곤란이 붙으면 잘 삼키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걸 말해요. 자, 시력장애라는 것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실조증은 운동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비틀비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 걷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뇌압이 올라갔을 때의 주증상을 물어봤기 때문에 두통과 구토가 정답입니다. 19번 다음 중 손해의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손해는 뒤통수 쪽에 있는 작은 뇌인데 우리 몸의 중심을 담당해요. 우리 몸의 중심은 손해와 달팽이관 두 개가 담당하는데 손해의 퍼센트가 7이고 달팽이가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혈관이 터지는 뇌졸중이 걸리면은 다른 부위에서 터진 것보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비틀비틀거리는 운동실조증이 더 심하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운동실조증입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중심을 잡지 못할 때 브레인 CT를 찍어요. 그래서 손해 쪽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달팽이관 속기를 찍어요. 그러면 가끔 속기가 금이 가거나 부서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운동실조증이에요. 자, 그러면 언어장애라는 것은 우리 뇌의 왼쪽은 말하는 뇌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암기를 잘하는 분들은 왼쪽 뇌가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를 공부뇌라고 부르죠. 왼쪽 뇌에 손상이 있는 분들은 언어장애가 오고 기억력장애가 오고 치매가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신마비라는 건 반절의 몸을 반신, 몸신, 마비, 못 쓴다, 장애가 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감각에 문제가 오면 감각장애, 그 부위가 반절이다 그러면 반신, 감각장애 이렇게 불러요. 자, 20번 뇌졸중, 뇌가 졸도 중인 상태. 뇌가 졸도를 했으니 명령을 잘 내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중2니까 지금도 졸도했고 앞으로도 졸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도한 뇌를 어느 병원이 나를 잘 깨우냐. 그래서 재활을 잘하는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재활입니다. 뇌졸중 대상자 건강 사정. 그럼 사정이란 무엇이냐? 면밀히 꼼꼼히 살펴본다. 영어로는 assessment라고 해요. 그래서 양손을 들어 올려보세요. 웃어보세요. 라고 한 경우 무엇을 사정하기 위해서냐?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냐? 거기에 가서 알아봐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 속사정을 알아봐봐. 이렇게 하죠. 그때 사정이나 지금 여기서 사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마비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5번 팔과 얼굴의 마비 상태. 그래서 마비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죠. 자, 21번 좌측은 왼쪽을 말해요. 왼쪽 뇌의 혈관이 막혔을 경우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왼쪽 뇌는 말을 하고 기억하고 암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 반대쪽 팔다리를 못 써요. 오른쪽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기억력을 잘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치매가 빨리 오고 결국에는 장수하십니다.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은요. 오히려 장수하세요. 나쁜 것이 다 뇌졸중으로 터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치매에 걸리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하지만 본인 자신은 해피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환자는 오래오래 살아남고 가족들은 하나둘씩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 뇌가 손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말이 어눌해진다. 언어 장애. 자, 그래서 이렇게도 나오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렸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냐? 이것은 밥은 대체로 오른손으로 먹죠? 그러니까 좌측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언어장애입니다. 자, 22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혔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 갑자기가 포인트예요. 중풍은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이 붙어요. 그런데 치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런 말이 붙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풍에 걸리면요, 꼴딱꼴딱 잘 삼키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삼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곳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화곤란이 있다, 삼킴 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삼킴 장애입니다. 혈변이라는 것은 대변에 피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대장암이죠. 소양증은 가려워서 벅벅 긁는 것을 말해요. 자, 심계항진은 심장과 혈관계가 항진 빠르다. 그래서 심계항진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방망이질 하는 것을 심계항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심계항진은 대체로 고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자기 귀에도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심계항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번에 다음 중 뇌의 구조 중 뇌간의 뇌졸중이 발생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이 뇌간이라는 부위는요, 운동을 담당하는 중심 센터예요. 그래서 뇌간에서 정말 출혈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사지마비를 면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마비 중에서 가장 심각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런데 요양보사 시험 수준은 높지 않기 때문에 23번 같은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24번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못 가리며 감정 조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지금 짬뽕된 거예요. 혈관이 터졌어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되뇌 인지와 감정을 다스리는 것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치매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치매를, 순수한 노화로 오는 치매를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고,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오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혈압 당뇨 환자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환자 퍼센트가 좀 높아요.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가 한 6 정도 된다고 하면 혈관성 치매가 한 4 정도 되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혈관성 치매 수치가 좀 높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동맥경화 환자들은 먼 훗날에 치매 환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 혈관성 치매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